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대만도 선거가 끝났고요. 자, 민진당 후보,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요 관련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요 소식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반도체주 비투 급증, 삼성전자의 신용 잔고가 38%가 급증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엄청납니다. 거의 49%가 지금 신용 잔고가 늘어났어요.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자, 일단 이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최근에 일단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매도가 과거에 매수했던 거에 비교하면 사실상 뭐 이 정도면 그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건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도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개인이 많이 사면 여러분들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아, 지금 빚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어떤 뭐 장의 뭐 끝자락이다, 그건 아닙니다. 막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데 주가가 막 올라간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개인이 사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올해 증시가,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서 계속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약세를 지속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세력들이 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사시다 보니까 이제 빚을 좀 내서라도 요 가격대에서 사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장기 투자하기가 힘들죠. 빚을 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면 또 이렇게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야 되고, 조금만 벌면 또 팔아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빚을 내서 하게 되면 장기 투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본인 돈으로 두고 갈 수 있는 돈으로 투자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반도체 업황 개선을 기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수급이 좀 꼬이고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조금 더 올 수 있다, 불가피하다. 그게 가격 조정도 조금 되긴 했지만 최소한 기간 조정은 여기서 좀 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거의 3,896억, 한 4천억 가까이로 작년 말이 2,805억 원이었어요. 정확하게. 그거 대비 거의 38%. 연말 대비 지금 한 거래일로 치면 한 10거래일 내외밖에 안 됐는데, 이게 신용거래의 융자 잔고가 4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폭증을 한 거죠. 그래서 4일부터, 신용 잔고는 4일부터 12일까지 7거래일 연속 증가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보다 약 24% 낮은 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를 발표했던 9일 이후에도 실적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는 꾸준하게 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SK하이닉스가 더 심해요.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 증가세는 훨씬 더 가파릅니다.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는 2,141억 원으로 작년 말이 1,428억 원이었습니다. 그 대비 49%나 늘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 신용잔고 증가율이 7.5%, 이거에 거의 6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코스피의 신용잔고 증가율이 7.5%인데 삼성전자 뭐 거의 한 38%, 그 정도 되고, SK하이닉스 49%, 뭐 신용잔고가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죠. 신용잔고는 여러분,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레버리지, 이제 차입 투자가 증가했다는 의미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썩 좋은 데이터 지표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예. 드디어 요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민진당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민진당 라이칭도 후보는 현재 여당, 다시 말해서 친미, 그래서 기존 정책 그대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아쉽습니다. 야당이 됐으면 삼성전자에게 좀 더 유리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 집권 여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내 증시,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에 따른 영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이죠. 벌써 11월 달이네요. 이렇게 정상회담을 시작을 하면서 미중 간 긴장감이 조금이나마 좀 낮아지고 뭐 이렇게 재차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전쟁 관련 우려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 쪽 언론이나 내용을 보면 미국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막 이렇게 좀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은 한번 이렇게 좀 반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나마 전쟁 관련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요런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겐 주가에는 좋은 건 아니다.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반응도 물론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전에 중국이 2022년 8월에 그때 그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가 있습니다. 요때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서 대규모 이제 군사 훈련을 벌이면서 아시아 주식시장이 한번 좀 휘청거렸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하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런 리스크가 또 있다.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그런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일단 그거는 대외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좀 국한돼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의 이제 민진당 이번의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중 수출 규제에 상당히 협조적이었어요. 그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협조적인 게 꾸준히 간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는 정책에도 긍정적이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나 AMD가 대만과의 어떤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뭐 권하겠죠. 우리말 잘 듣고 중국 견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미국 기업을 회방 놓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조금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 민진당의 집권 시점이 2016년 이후에 8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하고 TSMC 중심의 산업을 펼쳤거든요. 꾸준하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대만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도에 24.8%에서 작년이 거의 한 40%에 육박하거든요. 38.4%인데 2015년에 비교해서 지금 반도체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집권을 해서 8년 동안 TSMC하고 반도체만 키웠다. 이번 친미 정권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도 도와줬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TSMC의 어떤 시가총액도 지금 대만에서 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비중이 훨씬 높죠. 그래서 민진당도 지금의 여당 요분도 반도체 산업을 성장의 중심으로 어떤 다른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TSMC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말해서 TSMC에 의한 TSMC를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는 썩 좋은 건 아니다. 냉정하게 있는 건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AI 칩 같은 고사양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이 고급 나노 공정 기술을 가진 파운드리는 TSMC하고 삼성전자가 유일한 점을 감안하면 좀 삼성전자의 불리한 환경은 맞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과 대만 증시의 경우에 이제 전 세계에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그 지엽적인 뭐 누가 바뀌고 이런 거는 단기적인 이슈고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선거 결과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의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기 지금 시작을 했고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회복 사이클의 지속성이 삼성전자 그리고 TSMC, 뭐 하이닉스도 포함한 그런 주가 회복에 그게 키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